안녕하세요. 진혁입니다. 제가 드디어 첫 사진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회화 작품만 샀는데요. 사진이란 매체는 참 익숙한데 비해 컬렉팅할 생각은 잘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차근차근 얘기할게요. 스스로 사진 찍는 것도 즐기고 카메라에도 흥미를 느끼다 보니 이제 수집을 마음먹게 된 건데요. 처음 결심했을 때 어떤 사진 작품을 드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먼저 하겠죠. 원래 저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좋아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삶을 포착하는 사진들에게 유독 끌렸습니다. 낸골딘의 사진을 좋아했고요. 니키리의 사진도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좋지만 시각적으로도 끌리는 사진들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남겼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오래전엔 이런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막연하게 어쩌면 직감적으로 이 문장을 이미 알고 있어서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개인의 자취를 따라 남겨진 장면, 그런 일상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내가 겪지 못한 다양한 문화와 감정이 있고 그런 점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샬럿 커튼의 현대예술로서의 사진이란 책을 읽어보시면 또 사진예술사를 파악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본능적으로 끌리던 사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자연스레 다큐멘터리 사진인데 한국 작가의 사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류가헌이라는 사진 전문 갤러리의 전시를 관람하고 큐레이터 토크에도 참여했어요. 큐레이터 토크의 주제는 사진 컬렉팅을 해야 하는 이유였는데 먼저 사진 컬렉팅 시장이 여전히 매우 작다는 문제점을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미술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왜 사진은 많이 안 팔렸지? 사진처럼 사람들에게 친근한 매체도 없는데 반문했죠. 당시 발표된 여러 가지 의견 중 사진 컬렉팅이 미비한 이유 크게 두 가지만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 인화의 작업 방식이 널리 공유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어떤 출력 과정을 거치는지, 즉 어떤 노동을 거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 그냥 프린터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에디션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신뢰받기 어려울 때도 있다. 에디션은 사진을 몇 장까지만 뽑았는지 표시하는 건데요. 몇 장이나 있고 몇 장이나 팔렸고 그래서 이건 몇 번째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지 못하기도 한데요. 그럼 컬렉터 입장에서 신뢰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 이런 이유로 사진 컬렉팅을 망설였던 거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향해 조금씩 더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청동으로 이전한 한미 사진 전문 박물관에도 방문했습니다. 마침 한국사진사 1929년부터 1982년 인사이드 아웃 전시가 열렸거든요. 한국의 사진사를 토박을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냐면 캡션을 주의 깊게 봤어요. 뮤지엄에서 수집하는 인쇄 방식과 작품의 주제를 파악했죠. 아무래도 옛날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 사진이 많고 이 경우 암실에서 직접 현상하는 젤라틴 실버 프린트 방식이에요. 손으로 직접 하는 아날로그 형식이라 이것을 빈티지 프린트라고도 한대요. 미술관 내부의 설명을 참고하고 제가 알고 지내는 사진작가님께 따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1950년대 이후 한국에는 리얼리즘 사진이 두드러져요. 일종의 다큐멘터리 사진인 거죠.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내밀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들이요. 그 결과 살롱 사진이라고 하는 분류는 작아지게 돼요. 실제로 이 전시에서도 대부분이 리얼리즘 사진이었어요. 연출 사진이라던가 정물 사진들은 매우 적었죠. 그러다 기억이 났어요. 류가헌의 큐레이터 토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님으로부터 사진 컬렉션의 비율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국립미술관의 사진 컬렉션은 그리 적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진 안에서는 흑백 사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는 곧 사진을 역사의 기록이자 아카이빙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 많다는 얘기라고요. 결국 미술관에서도 수집한 사진들은 대부분 옛날 한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리얼리즘, 다큐멘터리 필름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반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연출이 가미된 오브제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찍은 정물 사진도 좋고요. 인물 사진도 좋고요. 다큐멘터리보단 차라리 살롱 사진을 원하게 되었어요. 처음과 원하던 사진이 많이 달라졌죠. 자, 그럼 이제 갤러리를 꾸준히 다니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진 작품을 찾으면 됩니다. 특정 작가님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특정 미감을 가진 작품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여유와 행운을 믿고 돌아다니는 게 필요했어요. 1번, 회화적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2번, 한국 작가이거나 한국의 대상을 찍은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3번, 젤라틴 실버 프린트 방식으로 표현된 사진이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갤러리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스페이스 55라는 갤러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수년간 함께했던 모든 참여 작가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작품이 거의 천장까지 아주 빼곡히 걸려있더라고요. 사진 작품도 꽤 있었어요. 이곳의 독특한 점이 키오스크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 전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키오스크를 넘겨보는데 제 눈을 바로 사로잡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충분히 오브제 같으면서 흑백 사진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작품이 전시장 안에 걸려있질 않은 거예요.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요. 결국 나와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갤러리에 메일을 보냈어요. 이 작품이 실제로는 없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에디션 넘버도 정확하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살 수 있고 지금은 넣어놓은 건데 그리고 또 해당 작품 에디션은 있지만 내가 문의했던 작품은 AP라고요. 자, 여기서 AP는 아티스트 프루프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찾아보고 질문도 던졌는데요. 에디션과 별개로 작가가 소장하고 싶거나 가장 원하던 미감을 가진 것에 붙인다고 해요. AP는 여러 개 붙일 수 없고 한두 장 또는 총 에디션의 10% 이내로만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컬렉터들 사이에서도 에디션보다 AP가 더 선호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진 작업자들의 입장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나아가서 그래서 결국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음에 드는 작품은 쉽게 내 품으로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갤러리 디렉터님이 곧 아트페어에 참가하는데 거기서 이 작품을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고요. 원래 시작날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 막상 걸고 보니 그게 하나 빠지면 DP의 몰입도, 밸런스가 깨져서 폐업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배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된 저의 첫 사진은 바로 구본창 작가님의 하회탈입니다. 사실 구본창 작가님께서는 이미 작품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예술가이지만 바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아니에요.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정했고 그러자 발견되고 떠오른 거죠. 이런 표현이 다소 편협할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자면 편집숍에서 평소 원하던 스타일의 옷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옷 내가 좋아하던 디자이너의 느낌이 있네? 혹시? 하고 택을 봤는데 심지어 그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소중하고 기뻤어요. 또 구본창 작가님의 작업은 제게 리얼리즘과 회화적 감성 그 중간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또 좋았어요. 제가 마무리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진 작품은 수집하기에 충분하다는 점, 또 서두르지 않고 컬렉팅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작품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던 건 1년은 되었고 소극적으로는 관련 책들을 읽었고 사진집도 꾸준히 보았고요.
질문을 하거나 갤러리를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은 4개월 정도였습니다. 행동 개시 4개월 만에 첫 사진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짧지 않았던 저의 컬렉팅 다큐멘터리였습니다.